아베 정부는 소비세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경기가 좋을 때 세금을 올려도 많은 국민들은 반감을 갖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현재 대내외적으로 경기가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아베 정부는 증세를 강행했습니다. 일본 국민들의 불만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을 텐데요. 그런데 아베 정부가 몇 년에 걸쳐 소비세 인상을 준비했음에도 최악의 국가 시스템 수준을 보여주며 대혼란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상 모든 잡다한 지식을 알려드리는 잡시광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아베 정부의 소비세 인상 과정과 앞으로 벌어질 일들에 대해 자세히 다뤄봤습니다. 오늘은 소비세 인상 이후 아베의 예상과는 정반대로 전개되는 일본의 혼란스러운 상황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2019년 10월 1일부터 일본의 소비세가 기존 8%에서 10%로 인상되었습니다. 인상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언급되고 있지만 첫 번째 이유는 일본의 천문학적인 부채, 두 번째 이유는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복지 예산을 위해서입니다. 즉 빚도 갚고 복지도 하기 위해 세금을 더 걷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일본의 소비세는 소비 과정에 세금을 물리는 아주 광범위한 세금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부가가치세를 인상하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소비는 위축되고 뿐만 아니라 일본 국민들의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을 텐데요. 역사적으로도 역대 소비세를 인상한 일본의 정부는 모두 몰락했습니다. 1989년 소비세 3%를 만든 다케시타 노보루 총리 퇴진, 1998년 소비세를 5%로 올린 하시모토 류타로 총리 퇴진, 2012년 소비세 단계적 인상 추진 법안을 통과시킨 민주당의 노다 요시히코 총리도 퇴진했습니다. 이때 무너진 일본의 민주당은 심지어 아직까지도 회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일본에서는 소비세 인상을 두고 소비세의 저주 또는 귀신이 들어가는 문이란 뜻의 귀문의 저주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그만큼 증세 자체만으로 정권에 치명타를 입힐 수 있다는 이야기겠죠. 일본 정부도 이를 의식해서인지 국민들의 불만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다양한 보완책들을 오랜 시간 준비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베 정부가 야심차게 준비한 보완책들을 살펴보면 가계부담과 소비활동 위축에 영향을 줄이기 위해 생활 필수 소비 항목에는 한시적으로 더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경감 세율 제도를 같이 발표했습니다. 외식을 제외한 음식료품, 정기 구독 신문 등에는 10%가 아닌 기존의 8%의 세율을 차등적으로 적용한 것입니다. 물론 이도 어디까지나 한시적입니다. 또한 신용카드나 전자결제를 할 때는 포인트를 돌려주는 제도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보완책들이 오히려 국민들에게 대혼란을 야기시킨 모습입니다. 제도에 아베의 정성이 너무 과하게 들어갔는지 정책이 너무 복잡해졌고 결국 상황에 따라 세금 계산이 매번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편의점이나 음식점에서 음식을 사 먹어도 매장 안에서 먹으면 외식으로 간주하여 10%의 세율이 붙고 밖으로 가지고 나가면 경감세율이 적용되어 8% 세율이 적용됩니다. 문제는 세율 적용이 손님의 자율적인 신고를 통해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서 손님과 종업원 간의 갈등과 혼란이 생긴 것입니다. 손님 입장에서는 내가 구입하는 품목이 경감세율 적용 대상인지 아닌지를 매번 확인하여 종업원에게 알려야 하고 종업원 입장에서는 손님이 포장을 하고 8% 세금을 적용하여 계산한 뒤 매장 내부에서 먹어도 강제로 내보낼 수는 없으니까 말이죠. 또한 마이니치 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모바일 결제 시 지급하는 포인트 제도 역시 회사마다 포인트 지급 방식이 제각각이고 미리 사전 등록을 해야만 포인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용자 입장에서 혼란스럽다고 보도했습니다. 게다가 업종이나 규모에 따라 포인트 지급률도 제각각이라 애초에 복잡한 절차에 불편함을 느낀 전체의 3분의 2 이상의 업주들이 포인트 제도 자체를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즉 어떤 점포에서는 포인트가 환급되고 또 다른 어떤 점포에서는 환급되지 않는 상황이 된 것이죠. 이 와중에 전산 시스템에서도 온갖 오류가 속출했습니다. 기차역과 지하철역에서는 운임의 소비세율 인상분을 반영하였을 뿐인데 오사카 지역에서만 24개역에서 57대의 매표기가 제대로 동작하지 않았습니다. 버스 회사들 역시 인상 전 운임으로 결제되거나 소비세율 인상분보다 더 많은 운임으로 결제되기도 했습니다. NHK의 보도에 따르면 일본의 유명 초밥 체인점에서도 소비세 관련 시스템 문제가 발생해 증세 첫날 전국 531개 점포 가운데 197개 점포에서 소비세가 0%로 계산되었다고 전했습니다. 일본의 전산 시스템의 허점이 이렇게 많을 거라고는 아베 총리가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국민들의 불만을 덮겠다고 내놓은 보완책들이 오히려 대혼란을 야기시키면서 일본 국민들 사이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세금을 올린다는데 좋아할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런데 세금을 가져가는 시스템마저 엉망으로 동작한다면 엄청난 불만이 생기는 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공교롭게도 10월 2일 일본은행이 발표한 경기 지표마저 좋지 않았습니다. 일본의 제조업 분야 대기업의 지난달 업황 판단 지수는 6월보다 2포인트 하락한 플러스 5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3분기 연속 악화된 것으로 2013년 6월 이후 최저 수치입니다. 시행하자마자 예상과 다르게 꼬여만 가는 일본 정부의 소비세 인상은 그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진 것 같습니다. 과연 아베 총리는 소비세의 저주, 귀문의 저주라고 불리는 소비세 인상에 따른 총리 사퇴의 저주를 끊어낼 수 있을지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전 세계에서 벌어지는 잡다한 이슈와 지식들을 재미있고 정확하게 정리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